그래서 원래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보통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그 특징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체적 콤플렉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영상이 저처럼 자기의 몸 혹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싫어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극복을 해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제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좀 심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키가 큰 편에 속했고, 예전에는 키 순으로 이제 번호를 매기곤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항상 끝번이나 끝에서 두 번째 번이었고, 지금 현재 저의 키는 한 174에서 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타인을 의식하게 되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콤플렉스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사실 이 기억이 이제는 사실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에 제 뇌리에 좀 깊게 박혀있는 기억이어서 이게 제 콤플렉스의 발원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뭐냐면은, 제가 반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수업 시간에 나가는 와중에 그 남자애가 거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변에 있었던 애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웃고 그러면서 저는 약간 되게 그때 부끄러움을 느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그때 그 경험이 제가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남들과 다른 부분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좀 고정관념이 형성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었고, 어린 나이니까 그때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묻어뒀던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누르고 더 이상 느끼기가 싫으니까. 사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느끼기에 퍽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의식 속에 점점 이렇게 차곡차곡 억눌러 놨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제가 이 키 콤플렉스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된 게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친하게 지냈던 남자인 친구들이 저에게 야, 너 진짜 키가 크다. 너 키가 몇이야? 너 배구 선수 했어? 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상기시켜주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전혀 의식을 안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남들보다 키가 크구나. 다른 여자분들에 비해서 키가 훨씬 큰 편이구나. 근데 키가 크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아, 이렇게 너무 주목받는 게 싫기도 했었어요. 키가 크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좀 부정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보통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그 특징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키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 되게 키가 크다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별로 욕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 뿐이었을 텐데, 제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을 계속 언급하니까 저는 그때마다 계속 상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약간 좀 평균 키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여자 평균 키가 한 160대 초중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키의 기준에서부터 내가 점점 계속 벗어나고 있다는 거를 알았고, 사람들이 흔히 약간 매력적이다 혹은 뭐 인기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분들의 키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어서, 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그럴수록 내가 점점 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열등감의 반대인 우월감을 취하는 거였어요. 제 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약간 나의 육체를 좀 이상화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 막 그랬던 사람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제 모든 건 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열등감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내 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약간 배척했어요. 배척하려고 했어요.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는 나의 진가를 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점점 약간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처럼 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가 점점 강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삶이.
키가 크다는 얘기를 참 자주 듣고 사는데 그렇게 자주 듣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지만 사실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죠. 그 방식이.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혹은 열등감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그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이 무의식 저변에 열등감이나 제가 느꼈던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덩어리째 져가지고 컴플렉스처럼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이것을 덮어둔 채로 그 위에서 우월감을 느낀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은 짝이 되는 감정이잖아요. 서로 상반된 극에 있는 감정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라고 봐도 좋아요.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열등감이 있어야지 우월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어야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열등감과 우월감을 번갈아 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명상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계속 상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명상이었고, 내 내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내면과 관련된 심리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기 시작했고, 일기도 매일매일 써보면서 나랑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내면을 바라보게 된 거는 작년 여름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딱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저의 지금의 내면 상태는 정말 몰라볼 정도로 평온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콤플렉스를 마주했는지 크게 5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직접 실천해본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콤플렉스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내 신체의 어떤 부위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와 한번 대화를 해보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저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도 제 키에 대해서 특히나 싫어하는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수치심, 부끄러움, 열등감, 이 3가지가 제일 컸어요. 사실 대부분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생존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인정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 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는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랑 부끄러움은 똑같이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감정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다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신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 나열해보기입니다. 이거는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하나의 감정 덩어리를 완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종이에다가 글로 쓰셔도 좋고, 워드에다가 치셔도 좋고, 핸드폰으로 타이핑을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눈으로 보기 쉽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적어보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구체적으로 쪼개어 보면은 키 큰 여자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관념이 있었고, 여자는 키가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식의 관념도 있었고, 아마 쓰다 보면은 되게 공통되는 그러한 분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쓰시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되게 검열하고 좀 필터링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는 게 우리한테는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쓰는데 저항감이 들면은 저항감이 드는 그 자체로도 좀 인정을 해주세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관념을 쓰는데 좀 저항감이 드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한꺼번에 해치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며칠이나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하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자신에게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적어놓은 그 부정적인 관념들을 정말 버리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콤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나한테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취해서 가지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두려운 상황들을 회피할 수가 있죠. 가기가 좀 두려운 장소에 내가 콤플렉스를 이유를 들어서 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좀 보호하는 식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나한테 마음이 더 편하다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죠. 뭐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관념을 취할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 오로지 나의 순수한 선택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콤플렉스를 정말로 버리고 싶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말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버리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관념을 버리기로 선언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 콤플렉스라는 게 나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왔었다면 그동안 이제는 이것을 나의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걸 이제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걸 버리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신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왔던 이유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념이 억눌린 채로 내 무의식 속에서 약간 자동화 프로그램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제가 그 관념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치 그게 절대적인 어떤 사실인 양 여겨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키 큰 여자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관념 역시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관념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념은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관념을 버리기로 선언을 한다는 것은요, 되게 단순한데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관념을 버리기로 선언한다. 더 이상 그 관념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거울을 보면서 하셔도 좋고 일기를 쓰면서 글로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셔도 좋아요. 나는 이 관념을 버리기로 선택한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이렇게 부정적인 관념을 버리고 텅 비어버린 마음의 자리에다가 긍정적인 관념들로 채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 신체도 사랑받을 수 있다. 나의 신체도 매력적이다. 건강하고 젊은 신체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의 신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새로운 무의식으로 자리 잡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왔던 거는 그것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덩어리져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나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들을 무의식으로 형성해서 그거를 마치 자동화 프로그램처럼 올라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에요. 사실 무의식이라는 게 단번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단번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계속해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그 컴플렉스가 올라오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말들을 나에게 심어주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빈도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고요. 내가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내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해요, 요즘은. 어차피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살 날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장기전이니까요. 나의 관념들을 바꾸는 그 과정을 조금 즐기시면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100% 아직 다 막 정화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역시도 함께 그 레이스에 함께 뛰고 있으니까 저희 모두 저희 신체를 사랑하는 과정을 조금 즐겨보자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